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번에 한번 발표한 이후로 지금 이제 또 한 석 달 지난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동안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키님이 저한테 톡으로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디스코드에서 이제 같이 좀 하려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이 노트 토크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지금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구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세컨 브레인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글을 쓰려고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좀 이렇게 쌓여있는 가는 지식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잘 찾고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세컨 브레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옵시디안은 제가 쓴 거는 한 6달 정도 된 것 같아요. 6달 정도 됐는데 중간에 이제 한참 이렇게 하다가 또 생업하다가 또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끊어졌다 써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런 옵시디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아무래도 좀 쉽게 좀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좀 그때 알려드린 내용처럼 일단 좀 이렇게 소개부터 먼저 좀 간단한 팁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일단 스크린을 예, 2번을 공유를 하고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좀 더 키워서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요거를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따가 요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색깔을 좀 집어넣고 약간 좀 이렇게 저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그 아날로그랑 좀 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번에는 하기 전에 조금 찾아서 힘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밑에 CSS라는 내용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그 엑스칼리드로우 쪽에서 어 제가 이제 쓰다가 보니까 혹시 엑스칼리드로우는 다 알고 계시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엑스칼리드로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그 메모인데 메모에다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집어넣고 뭐 이렇게 도형 같은 걸 집어넣어서 자기만의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 엑스칼리드로가 그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그림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 메모에다 집어넣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한 일부분만 가져다가 넣는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 때문에 이 엑스칼리드로 활용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림 같은 거를 예전에는 이제 메모에다 집어넣을 적에 하나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그림인데 다른 식으로 돼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메모를 만들어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메모 하나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부분 이렇게 제가 가져다가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 레퍼런스라는 게 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1.14 버전부터 이제 기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진짜 제가 쓰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 제가 좀 간단하게 샘플 메모를 만들어 봤는데 예전에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아시죠? 그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원리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갖고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찍는 건데 약간 좀 그 에어리어 레퍼런스가 요 원리를 찾아서를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좀 그 원리를 찾아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가 메모 같은 거 에스칼리더에다 쓰다 보면은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로 집어넣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자기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조그만 네모 박스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색깔하고 이 그림을 이 트랜스페어런트, 그러니까 투명한 색깔로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에어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요거를 요 우측 끝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이 요 부분입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은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를 때랑 저 대본 아이콘은 이따가 키님하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잠시만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보시면은 시프트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제 에어리어 카피가 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선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그룹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에어리어 카피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리어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전체 메모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한 부분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링크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서는 이제 자기 메모에다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섞어서 요거를 요 지금 하나씩 돼 있는 이미지를 그룹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그룹으로 만든 거를 갖다가 아까 보셨던 요 메뉴에서 이렇게 컨트롤 키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안 넣어도 됩니다. 복사를 하면은 그 링크가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지금 예전에 아까 삭제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룹이 지정이 되면서 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한 이 에스칼리드로 업데이트 중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를 하나 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좀 엑스칼리드로가 약간 좀 아마 쓰시는데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림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팁은 이 엑스칼리드로를 이제 쓰다가 보면은 이 엑스칼리드로 메모를 찾을 때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이 킥 스위쳐 가지고선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약간 불편한 게 그림 같은 것들이 어떤 그림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찾을 때 쓰시는 플러그인으로서 요 카드뷰 스위처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어, 예. 요 카드뷰 스위처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요 플러그인을 쓰면은 요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모를 찾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때 이 퀵 스위처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스위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쓰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어, 카드뷰 스위처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불러올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 최근에 썼던 문서 중심으로 이렇게 불러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좀 예,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콜론 누르고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제 드로우 폴더에 있는 모든 그 지금 메모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가져다가 본인이 원하는 이제 메모를 찾아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드로하고 쓰실 때 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편한 플러그인이라 가지고 제가 좀 요거는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로컬 레스트 API라고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로컬 레스트 API보다는 요 즐겨찾기 방식으로 쓰는 방법을 굉장히 좀 잘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로컬 레스트 API는 그때도 단점으로 얘기 드렸던 게, 그, 볼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설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써야지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고, 근데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즐겨찾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제가 사용하는 볼트에 그냥 바로 누르면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런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즐겨찾기를 만드는 게, 이,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혹시 즐겨찾기로 클리핑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자기 그 즐겨찾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다 이제 새로운 즐겨찾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제 그 내용이 클립보드에 이 자기 볼트에 저장되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설정을 좀 바꿔줘야지 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좀 불편해요. 여기 자기의 볼트 이름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고 어, 혹시 너무 작은가요? 볼트의 네네. 이름을 넣어줘야 되고, 예, 그 폴더에 넣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폴더명 같은 것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클립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작업을 하기가 좀 굉장히 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 옵시디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하나 해두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차트라는 볼트에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인풋이라는 폴더에 클립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용만 넣어주시고 제너레이션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어, 즐겨찾기에다가 잠시만요. 어, 예. 여기에 북마크에다가 여기다 그냥 새로운 북마크 하나 집어넣어주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복사하셨던 그 크립을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 오셔서 그냥 제가 모바일에다 넣었나 보네요. 음, 넣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그냥 누르시면은 이 옵시디안 볼트로 그냥 이렇게 띄우는 메뉴가 나옵니다. 제가 넣을게요. 어, 이거 파업 창이 지금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옵시디안에서 열 거냐고 뜨고 그래서 여기서 오픈하게 되면은 어, 지금 제가 이름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옵시디안 URL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메모로 그냥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 옵시디안 웹 클리퍼에 아까 보여드렸던 북마크 사이트가 이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시면은 이 즐겨찾기 방법으로 이제 본인 클리핑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거에서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클리퍼행 돼가지고 이제 뜬 게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로 이렇게 그냥 자기 볼트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정했었던 폴더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볼트가 여러 개 있었을 때 아마 쓰시기는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얘기 드렸던 이 북마크 방식입니다. HTML 클리퍼는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JS 클리퍼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집어넣고 제너레이트 해주면 나오는 이 코드, 요것만 카피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약간 좀 버튼 누르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이 HTML 클리퍼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클리퍼만 이 즐겨찾기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었을 땐 이게 단점이, 그러니까 아까 로컬 REST API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YML 태그를 고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하기 좋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딱 요 형태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헤드로 이제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딱 요 형태로 고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약간 단점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저기를 소스하고 워스 그 정도만 들어가기만 해도 저희가 나중에 관리할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마크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커스텀 프레임이라는 건데, 이게 아마 제가 그때, 데일리 노트 관리를 했었을 때,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때 뭐 이제 칼렌더 플러그인도 쓴다고 그랬고, 뭐 데이노트 플러그인도 쓴다고 그랬고, 템플러 쓴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을 쓴다고 그랬는데, 커스텀 프레임에서 이 구글 칼렌더를 쓰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커스텀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 커스텀 프레임은 뭐냐면은 그 웹사이트 자체를 그냥 메모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 옵시디안에 이런 이 페인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버튼을 지금 이제 여기다 페인에다 집어넣고 쓰고 있는데, 구글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바일 같은 데서 클리핑할 때 이거를 옵시디안에 바로 넣기가 좀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봤던 지게찾기 방법이 제가 해봤을 때는 패드에서는 잘 안 되고 핸드폰에서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씹어서 그냥 사라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모바일 같은 데서는 구글 킵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다시 재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커스텀 프레임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이라든지 뭐 구글 킵, 심지어 이제 노션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금 넣을 수가 있고요. 할 일 관리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데서 보면 투두이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투두이스트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옵시디안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션도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노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같은 거 읽을 때 노션에다 정리를 좀 하거든요. 이게 노션이 좀 편하더라고요. 아까 그 분립 방식의 어떤 메모가 장점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노션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니까 옵시디언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고, 킵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커스텀 페인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그냥 클리핑 돼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쓰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일리 노트에서는 제가 여기서 할 일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이제 계속 집어넣고는 있는데, 이 아까 보셨던 이제 데일리 노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이 메모 안에 프레임으로 그냥 집어넣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같은 것들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늘 하루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달치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게 이 안에다 이제 넣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같이 쓰실 수 있게 하는데 커스텀 프레임이 좀 활용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이제 이 커스텀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자기가 URL을 또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사이트가 아예 그냥 메모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커스텀 프레임을 좀 이렇게 일정 관리해서 저는 이제 쓰고 있다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화려한 이 CSS 요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CSS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웹 브라우저 지금 다 크롬 쓰고 계시죠? 크롬이나 이제 뭐 그런 메일 같은 것들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옵시디안이 이 크롬하고 똑같은 브라우저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크롬 같은 경우, 예,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아 툴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디벨로퍼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벨로퍼 툴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요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옵시디안에 보시면은 옵시디안의 그 커맨드하고 옵션, 그러니까 제 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커맨드하고 옵션하고 I키를 누르면은 뜨는 이 디벨로퍼 툴바가 있는데 요게 크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거를 가져다가 이 옵시디안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HTML이라든지 이런 이 CSS라는 게 사실은 이 옵시디안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옵시디안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HTML 태그라든지 CSS를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입맛대로 바꾸면은 자신이 이제 그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장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 보시면은 이런 제목 같은 게 옵시디안 1.0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이런 그 뭐라고 그러지? 그 테마가 다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테마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글씨 같은 이런 이 헤더 같은 게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눈에 잘 띄게 좀 바꾸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바꾼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헤더 1 같은 경우는 샵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움직이게 만들고 그림자도 넣고 이런 것들인데, 어, 요거를 제가 어디서 참고를 했냐 하면은 요 웹사이트입니다. 요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헤더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한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했었던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색깔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것들도 보시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안에.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 내용만 이렇게 그냥 긁어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집어넣은 거 여기에서 보이는 내용을 가져다가 옵시디안에다 집어넣고 이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썼는데 예상외로 이게 좀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헤더를 좀 이쁘게 만들어주니까 이 메모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모 같은 것들 할 때 만들어 놓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아웃라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게 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정에서 어피어런스에서 이, 이 CSS 스니펫에 요 폴더를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변경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고 나서 반영을 해서 가서 여기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어, 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플러그인이 바로 요 마이 스니펫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설치를 하시면은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뭐 별 내용은 없고, 설치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아까 했었던 CSS 파일을 생성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생성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그 폴더도 바로 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 없으면 이렇게 껐다 켰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CSS 변경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글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제가 옵시디안 들어가니까 이 스택돼서 나오는 탭을 스택으로 했었을 때 글씨가 돌아가는 거를 중국 분들이 바로, 이게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서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고치는 CSS를 그냥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적용을 해보고 그 CSS를 이제 어, 아, 나가셔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요 세 줄만 집어넣어주면은 이 CSS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글이 여기가 있나?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글 이름을 지금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요걸 끄면은 요게 이제 어, 좀 안 들어가네. 예. 지금 스니펫이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원래 글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자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이 CSS를 적용하고서 바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CSS를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요거는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지금 CSS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요거는 한번 이쪽 보내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볼드하고 이탈릭만 요거를 색깔을 집어넣어서 좀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콜아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헤더에다가 이제 색깔 집어넣은 거, 딱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한 CSS를 제가 파일로 더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헤더랑 CJK, 볼드, 콜아웃인가?
이 폴더를 아예 그냥 압축을 해서 드릴게요. 음. 예, 이 파일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은 아마 제가 했었던 그 웹사이트하고 두 개를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SS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메모가 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 컴퓨터에서 하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랑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제 좀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팁은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 중에서 좀 이렇게 팁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옵시디언 쓰면서 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는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키님이 좀 물어보셔서 그때 저한테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찾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는 사이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좀 예상 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옵시디언 사이트에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저는 옵시디언이 다른 노트 앱이나 그런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게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료가 사실 이 옵시디언 사이트만 뒤져봐도 굉장히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플러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런 플러그인 혹시 있을까 하면은 이 옵시디언 플러그인 사이트 가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제목만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찾아보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불편하면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웬만하면 다 여기서 지금 이제 찾을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여기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가 좋은 게 그냥 오픈인 옵시디언 하면은 바로 그냥 플러그인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면 그냥 여기서 한번 보고 해보고 이거 내가 찾는 거 맞다 싶으면 그냥 놔두고 아니면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이제 디스코드 사이트인데 예, 수락을 할 열정마다 초대를 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사이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저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이 어떤 테마 같은 거를 두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많이 있고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이트 뒤져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포럼입니다. 이 옵시디언 포럼 사이트가 다 옵시디언 사이트에 대해서 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포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제가 어려워하거나 좀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옵시디언 사이트만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아마 요 파블리시 사이트 혹시 보셨나요? 이 사이트가 보면은 이 옵시디안에 대해서 어떤 몇몇 분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노트를 만들고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노트를 쓰고 어떤 내용으로 노트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그런 노트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학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옵시디언 파블리시 사이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옵시디언 사이트만 이렇게 좀 보고 계셔도 굉장히
이 처음에 내가 어떻게 써야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이 옵시디언 허브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 내용, 이거를 또 볼트로 만들어가지고 다운받아서 자기 로컬 옵시디언에서 열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자료는 어디서 구해야 하고, 뭐 템플릿 같은 거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뭐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여기 보시면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뭐 금융에 관련된 플러그인은 뭐가 있고, 뭐 어떤 플러그인가 다 있고, 이 사이트만, 이거 읽기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고요. 뭐 테마도 있고,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이 사이트 안에 지금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플러그인 개발하려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라. 지식 관리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것들이 다 이 사이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글 같은 것들도 다 긁어 모아갖고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심심하실 때나 궁금하신 거 있을 때 여기 그냥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옵시디언 라운드업이라고 이 사이트에 그냥 이메일 등록해 놓으면은 한 주에 한 번씩 그 커뮤니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들 보면서, 어떤 플러그인이 새로 나왔고, 어떻게 업데이트 됐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아까 했었던 그 타나, 슈퍼 태그, 이거가 지금 이제 옵시디안에서도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개발자분이 요 메타데이터 메뉴라는 0.3 버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슈퍼차지드 태그라는 기능을 옵시디안에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거 좀 보고 있었는데, 드는 생각이 이걸 다 언제 입력하고 있지? 약간 좀,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옵시디안 라운드업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옵시디안을 뭔가 이제 여기서 그 메모 정도로만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워크플로우처럼 뭔가 만들고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이 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제가 하는 일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 같은 게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세컨 브레인이라든지 뭐 지텔카스팅 같은 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시간 날 적마다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던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었을 때는 PDF 파일로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다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조테로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하이라이팅 하고 그거를 옵시디안에다 이제 보내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데본시크 같은 데서 이제 나중에 그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세렌디피티 뭔가 이제 정보가 나중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축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고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지금 해보고 이게 지금 좋은 방법인가라는 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번에 한번 그 요한님하고 그 키님이 개본 싱크가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저도 그거를 사서 이거를 지금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떻게 하면 좋을까를 요즘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키님하고 요한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노트 토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요즘 이제 좀 약간 이런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 토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뭐 이제 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